시장 끝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 아래 순자의 발걸음이 멈춥니다. 저 멀리서 허름한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옵니다. 거리가 좁혀지고 아이의 얼굴이 선명해지는 순간 순자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떨어졌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저 얼굴은.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지연이 어렸을 때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하려는 순간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호 저 자식이. 민호는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아이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잠깐만. 순자가 외쳤지만 민호는 뒤돌아 달렸습니다. 도망치는 아이가 뒤돌아보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지연의 눈빛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내 손주야 틀림없어. 10년 동안 멈춰있던 순자의 세상이 그날 밤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알림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낡은 주택가 골목 끝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정순자가 사는 작은 방이 나옵니다. 창문 반쪽은 땅 아래 묻혀 있고 햇빛은 하루에 두어 시간만 비스듬히 들어오죠. 벽지는 군데군데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장 모서리엔 습기 자국이 검게 번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순자는 벌써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새벽 5시 순자는 눈을 뜹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얕아져서 새벽이면 어김없이 깨는 습관이 생겼죠. 침대 옆 작은 탁자 위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순자는 몸을 일으켜 그 액자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닦아냅니다. 액자 속 사진은 환하게 웃고 있는 28살 여자, 순자의 외동딸 지연입니다. 지연아, 엄마 또 깼다. 오늘도 일 나가야 하는데 말이야. 순자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액자를 가슴에 품습니다. 찬 유리면이 가슴에 닿자 심장이 서늘하게 조여드는 느낌이 듭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딸을 잃은 아픔은 생생합니다. 아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순자는 일어나 부엌으로 향합니다. 좁은 공간에 낡은 가스레인지 하나, 개수대 하나가 전부죠. 냉장고는 소형이라 김치 한 통, 반찬 몇 가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자는 물을 끓이고 인스턴트 커피를 한 숟가락 떠서 컵에 넣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습니다. 단맛을 느낄 여유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순자는 작은 선반 위에 놓인 또 다른 액자를 꺼냅니다. 딸 지연의 영정사진입니다. 흰 국화 한 송이를 꽃병에 꽂아 그 앞에 놓습니다.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입니다. 지연아, 오늘도 엄마는 여기 있어. 너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단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립니다. 10년 동안 매일 아침 같은 말을 반복했지만 익숙해지지 않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시간이 흐른다고 무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가슴 한가운데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10년 전 그날을 순자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겨울이었죠. 눈이 펑펑 내리던 밤 경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 지연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남편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지연은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안실에 누워있는 딸의 얼굴은 너무나 평온했고 그래서 더 끔찍했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엄마 왔어. 일어나. 제발 일어나. 순자는 딸의 몸을 흔들며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손, 창백한 얼굴, 감긴 눈. 그것이 순자가 마지막으로 본 딸의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지연의 남편 민호는 장례식장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갓세 살이던 손주는 영문도 모른 채 칭얼거렸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볼 때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위에 대한 원망이었죠.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후 민호는 손주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도 없이요. 순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번호는 이미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집을 찾아가니 이미 비어 있었죠.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위 보험금 타서 도망갔다던데. 원래 믿을 놈이 못 됐어. 지연이 살아있을 때도 바람 피운다는 소문 있었잖아.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사위에 대한 배신감이 겹쳐졌습니다. 민호는 딸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챙기고 도망친 비겁한 놈이었습니다. 손주마저 데리고 가버린 그 남자를 순자는 평생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딸을 잃은 후 남편도 무너졌습니다. 원래 술을 좋아하던 남편은 지연의 죽음 이후 매일 술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아침부터 소주를 마시고 밤에는 길거리를 헤매다 쓰러지기 일쑤였죠. 순자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당신 그러지 마요. 지연이가 보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슬프긴 뭐가 슬퍼. 내 딸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 남편은 소리를 지르고 술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순자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남편을 붙잡을 힘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지연이 죽은 지 3년 만에 강경화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자는 그렇게 딸과 남편을 모두 잃고 혼자 남았습니다. 이제 순자에게 남은 건 이 낡은 반지하방과 시장 반찬가게 일뿐입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6시에 집을 나서 시장으로 향합니다. 의정부 전통시장 한쪽 구석 김 사장이 운영하는 반찬가게에서 하루 종일 일합니다. 무, 배추를 썰고 김치를 담그고 손님들에게 반찬을 팔죠.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아프지만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내일 또 봐요. 김 사장이 인사를 건네면 순자는 고개를 숙여 답합니다. 네, 사장님. 내일 봬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늘 어둡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야 일이 끝나니까요. 골목길을 걷는 순자의 뒷모습은 구부정하고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면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얼굴을 맞이합니다. 순자는 불을 켜고 딸의 영정 앞에 다시 섭니다. 지연아, 엄마 또 왔어. 오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살았어. 순자는 딸의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립니다. 10년 동안 흘린 눈물이지만 아직도 마르지 않습니다. 순자의 세상은 딸이 죽은 그날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시간은 흘러도 순자의 마음속 시계는 10년 전 그 겨울밤에서 멈춰 있습니다. 도둑 같은 놈. 내 딸 죽이고 돈이나 챙겨 도망가더니. 순자는 민호를 떠올리며 이를 갑니다. 미움과 원망이 가슴속에서 타오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조차 이제는 익숙합니다. 순자에게 남은 건 외로움과 미움뿐입니다. 딸을 잃은 슬픔, 사위에 대한 증오, 손주를 볼 수 없는 그리움. 그것들이 순자의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순자는 딸의 영정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손을 모읍니다. 지연아, 엄마가 너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이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날 오후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순자는 반찬가게 일을 마치고 시장을 빠져나왔죠. 어깨는 무겁고 발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니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집으로 가는 길에 약국에 들러 파스를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시장 끝 골목은 늘 어둡습니다. 가로등이 두어 개뿐이라 해가 지면 금방 컴컴해지죠. 골목 양쪽엔 오래된 가게들이 늘어서 있고 담벼락엔 낡은 광고 전단지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순자는 익숙한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두 사람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어른, 한 명은 아이였죠. 순자는 처음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습니다. 시장에는 늘 사람들이 오가니까요. 하지만 몇 걸음 더 가까워지자 순자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른 남자는 허름한 검은색 패딩을 입고 있었습니다. 패딩은 곳곳이 해져 있었고 소매 부분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죠. 청바지는 무릎 부분이 찢어져 있었고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으로 보였습니다. 작은 체구에 낡은 가방을 메고 있었고 남자의 손을 잡은 채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죠. 순자는 무심코 아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너무나 낯익었습니다. 동그란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 그 얼굴은 딸 지연이 어렸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쿵쾅거렸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설마. 순자는 중얼거리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를 보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지연의 어릴 적 모습이 그대로 겹쳐 보였습니다. 순자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얼굴을 보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자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하지만 순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남자는 고개를 살짝 들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남자의 얼굴, 그 얼굴은 10년 전에 본 사위 민호였습니다. 민호는 순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눈이 커졌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더 세게 잡고는 뒤돌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몇 걸음 쫓아갔지만 민호는 이미 골목 끝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다리가 풀려 힘이 빠졌습니다. 아이는 뒤돌아 보았습니다. 달리면서도 고개를 돌려 순자를 바라보았죠. 아이의 눈빛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무언가 익숙한 것이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이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순자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민호와 아이는 곧 골목 저편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고 손은 떨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설마 내 손주?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0년 전 민호가 데리고 사라진 손주였습니다. 그때 겨우 3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13살쯤 되었을 겁니다. 나이도 맞고 얼굴도 지연을 닮았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순자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몸을 지탱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골목은 여전히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순자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려 했지만 가슴속 두근거림은 멈추지 러퓨절리다. 민호, 저 자식이 여기 있었어. 10년 동안 어디 있었던 거야? 순자의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스쳤습니다. 민호는 왜 도망쳤을까? 왜 손주를 데리고 사라졌을까? 그리고 왜 이제 와서 이곳에 나타난 걸까? 순자는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미움이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손주를 본 순간의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의 얼굴, 지연을 닮은 그 얼굴. 순자의 가슴 한쪽이 저려왔습니다. 10년 만에 본 손주, 순자는 아이를 안아보지도 못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지만 집 안은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불을 켜고 딸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오늘 민호를 봤어. 그리고 내 아들도 봤어.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얼굴, 아이의 눈빛, 그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자의 10년이 멈춰있던 세상이 오늘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호의 얼굴이 떠올랐고 아이의 눈빛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눈을 붙였지만 금방 다시 깨어났죠. 다음 날 순자는 반찬 가게에 출근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물을 썰다가 손을 베일 뻔했고 손님에게 거스름 돈을 잘못 줄 뻔하기도 했습니다.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 씨,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순자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론 온통 민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 순자는 어제 민호를 봤던 골목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혹시 또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죠. 골목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만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낡은 가게들, 닫힌 셔터, 쌓인 쓰레기. 이곳엔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순자는 매일 저녁 시장 주변을 돌아다녔습니다. 일을 마치면 골목골목을 헤매며 민호의 흔적을 찾았죠. 닭꼬치 가게 앞, 철물점역, 중국집 뒷골목. 순자는 모든 곳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순자는 시장 뒤편 주택가에서 낯익은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패딩을 입고 비닐봉지를 든 남자 민호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뒤를 밟았습니다. 민호는 골목을 빠져나가 좁은 언덕길을 올라갔습니다. 순자는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다리는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언덕 위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건물 입구엔 삼성고시원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민호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건물 앞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은 또 떨렸습니다. 민호가 저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순자는 건물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다시 찾아갔습니다. 밤 9시쯤 고시원 앞은 어두웠습니다. 순자는 건물 옆 계단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건물 2층 창문에 불이 켜졌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건물로 다가갔습니다. 입구 문은 잠겨 있었지만 옆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복도가 나왔고 양쪽으로 작은 방문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빨래 건조대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한 걸음씩 나아갔죠. 건조대에 걸린 빨래들을 보았습니다. 티셔츠, 바지, 그리고 작은 교복 셔츠. 순자는 멈춰 섰습니다. 초등학교 교복이었습니다. 순자는 교복을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축축했고 세제 냄새가 났습니다. 순자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주가 입는 옷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만진 손주의 흔적이었죠. 복도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벽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느 방에서 대화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배고파? 아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라면 끓여줄게.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피곤하고 지친 목소리였지만 아이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라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물 끓는 소리, 젓가락으로 면을 저어주는 소리. 순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 아이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엄마라니? 지연은 이미 죽었는데 아이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자. 아빠가 꼭 데려올게.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엄마를 데려온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짜? 엄마 정말 올 거야? 그래. 아빠가 약속한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엄마를 꼭 데려올 거야. 순자는 벽에 기댄 채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연은 죽었습니다.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순자는 직접 장례식을 치렀고 딸의 시신을 화장했습니다. 그런데 민호는 왜 아이에게 엄마를 데려오겠다고 말하는 걸까요?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가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순자가 모르는 일이 있는 걸까요? 순자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나 학교 가고 싶어. 미안하다, 아들아. 조금만 더 참아줘. 곧 다 괜찮아질 거야. 민호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몸을 돌려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건물을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마셨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언덕길을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머리는 어지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순자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영정 앞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뭘 모르고 있는 거니? 민호는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순자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를 데려오겠다는 그 말.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동안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순자는 일을 마치고 곧장 고시원으로 향했습니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고시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완전히 진 후였습니다. 순자는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번호를 모르니 들어갈 수 없었죠.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건물 옆 계단에 앉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고시원 문이 열리고 민호가 나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봉지를 들고 있었죠. 순자는 벌떡 일어나 민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서지 마.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민호는 순자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봉지를 떨어뜨릴 뻔했고 뒤로 물러서려 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 이제 와서 무슨 낯으로 나타난 거야. 순자는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딸한테 뭐 한 거야? 지연이 죽고 넌 보험금 들고 도망쳤다며. 내 손주까지 데리고 가서 소식도 끊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죠. 말해봐. 왜 도망간 거야? 왜 연락을 끊은 거야? 순자가 민호의 팔을 붙잡고 흔들었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민호에게도 가혹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순자는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연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민호의 팔을 놓았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민호가 무슨 말을 한 걸까요? 뭐?
뭐라고? 지연이는 살아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민호가 순자를 붙잡았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지연이를 화장했어. 직접 봤다고. 그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민호의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순자를 계단에 앉히고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지연이는 회사에서 큰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횡령이었어요. 수십억 원 규모의 비리였죠. 지연이는 그걸 폭로하려 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분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사 사람들이 알아챘어요. 그들은 지연이를 협박했습니다. 입 다물지 않으면 죽이겠다고요. 지연이는 무서워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10년 전 그날 지연이는 증거 자료를 들고 검찰에 가려 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려 했죠. 하지만 그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순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차를 타려는 순간 검은 차가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니었어요.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지연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저는 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그럼 지연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병원까지 쫓아왔어요. 지연이를 죽이려 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주먹을 쥔 채 온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희 가족 모두를 없애려 했어요. 저는 지연이를 살리기 위해 거짓 사고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다른 사람의 시신을 준비했습니다. 지연이 대신 화장한 건 다른 사람이었어요. 순자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지연이는 해외로 빼돌렸습니다. 비밀이에요. 저는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고 1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그들이 추적을 멈출 때까지요. 그럼 지연이는 지금 어디 있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해외 병원에 있습니다. 혼수 상태예요. 10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자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10년 동안 딸이 죽었다고 믿었는데 살아 있었다니. 하지만 혼수 상태라니. 순자는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왜 나를 속인 거야? 미안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이 어머니까지 해칠까봐. 저는 어머니를 멀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호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시원 계단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의 오해, 10년의 고통이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순자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노와 슬픔, 안도감과 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 하지만 깨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순자의 세상이 다시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민호의 고시원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하나,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죠. 벽엔 지연의 사진이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서류 뭉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주는 침대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주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지연을 닮은 얼굴, 10년 만에 가까이서 보는 손주였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손주, 많이 컸구나. 민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거야? 계속 이렇게 숨어 살 거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끝내려 합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경찰에 제보하려 합니다. 10년 전 일의 진실을 밝히고 지연이를 위협했던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려 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순자는 불안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아? 그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 이미 증거는 충분히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 왔어요. 이제는 싸워야 합니다. 민호는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회사 장부, 통장 사본, 녹음 파일 목록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수척하고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경찰서로 갈 겁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뭘 도와? 아이를 잠시 맡아주세요. 제가 경찰서 다녀올 동안만요. 순자는 잠시 고민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순자와 민호는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0년 동안 쌓인 오해를 풀고 지연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기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민호는 멈칫했습니다. 문구멍으로 밖을 보니 낯선 남자 2명이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 씨 계시죠? 문 좀 열어주세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도 긴장했습니다. 누구예요? 민호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쾅쾅쾅. 민호는 황급히 뒤를 돌아 순자를 봤습니다. 어머니, 아이를 데리고 뒷문으로 나가세요. 빨리요. 너는?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요. 민호가 순자를 밀었습니다. 순자는 자고 있던 손주를 깨웠습니다. 손주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조용히 해. 할머니 따라와. 순자는 손주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민호는 문 앞에 서서 남자들과 대치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지만 남자들은 계속 두드렸습니다. 순자와 손주가 뒷계단으로 빠져나가려는 순간 앞문이 쾅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겁니다. 민호의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가세요. 순자는 손주를 안고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와 물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손주를 지켜야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순자는 골목으로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손주는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아빠는요? 아빠는 곧 올 거야. 걱정 마. 순자는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골목 끝까지 달려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고시원 건물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이야.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건물에서 뛰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점점 짙어졌고 곧 불길이 창문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순자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민호. 민호는 어디 있어? 순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손주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아빠. 순자는 손주를 안았지만 시선은 건물에서 떼지 못했습니다. 소방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고 곧 소방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은 대피했지만 민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1시간 후 불은 꺼졌습니다. 건물 2층은 까맣게 탔고 민호의 방이 있던 자리는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이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이 방에 사시는 분 아세요? 경찰이 민호의 신분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사위입니다. 어디 있어요? 불길 속에서 지갑과 휴대폰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경찰은 말을 흐렸습니다. 순자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손주를 안은 채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또 이럴 순 없어. 순자는 절규했습니다. 10년 전 딸을 잃었을 때의 그 고통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이번엔 사위를 잃은 겁니다. 손주는 순자의 품에서 울부짖었습니다. 아빠, 아빠. 순자는 손주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나만 남았습니다.
딸도 남편도 이제 사위까지. 순자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왜 나만 남기는 거야? 그날 순자의 세상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화재 다음 날 순자는 손주를 데리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를 잃은 충격에 밥도 먹지 않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순자는 손주를 바라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애야, 밥 좀 먹어야지. 순자가 라면을 끓여 손주 앞에 놓았지만 손주는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꼭 안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옆에 앉아 손주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이제 할머니밖에 없지만 할머니가 꼭 지켜줄게. 손주는 고개를 들어 순자를 봤습니다.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에 남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순자는 손주와 함께 작은 반지하 방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10년 동안 전학을 다니며 숨어 살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적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손주를 집에서 돌보며 시장 일을 계속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10년 만에 만난 손주였고 순자도 아이를 키워본 지 오래였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둘은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손주는 순자를 할머니라고 불렀고 순자는 손주에게 밥을 해주고 잠자리를 챙겨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자는 손주의 가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공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일기라고 삐뚤삐뚤 쓰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공책을 펼쳐봤습니다. 손주의 어린 글씨로 적힌 일기들이 빼곡했습니다. 오늘 아빠가 또 울었다. 나는 엄마가 보고 싶다. 아빠는 엄마를 꼭 데려온다고 했다. 나는 엄마 얼굴이 기억나지 않는다. 순자는 일기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손주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느껴졌습니다. 공책을 계속 넘기던 순자는 중간쯤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공책 사이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에는 병원 침대에 누운 여자가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산소 마스크가 씌워져 있었고 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지연이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아, 우리 지연이. 순자는 사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사진 구석에 뭔가 찍혀 있었습니다. 희미했지만 글자가 보였습니다. 순자는 돋보기를 꺼내 확대해서 봤습니다. 병원 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영어로 적힌 글씨. 순자는 영어를 잘 읽지 못했지만 몇 글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닐라 국제병원. 순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지연이 필리핀에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김 사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동네 인터넷 카페로 향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고 순자는 주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기요, 외국 병원 찾는 거 도와주실 수 있나요? 주인은 친절하게 순자를 도와줬습니다. 순자가 사진을 보여주자 주인은 로고를 보고 검색했습니다. 곧 병원 이름이 나왔습니다. 마닐라 국제의료원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일하는 간호사 모임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지고 또 뒤졌습니다. 그러다 한국인 간호사 커뮤니티를 발견했습니다. 순자는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서툰 글씨로 자신의 딸을 찾는다고 적었습니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병원 사진을 함께 올렸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적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10년 동안 죽은 줄 알았습니다. 혼수 상태로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마닐라 병원에 있을 것 같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글을 올리고 순자는 매일 카페로 갔습니다. 댓글이 달리기를 기다렸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드디어 댓글이 달렸습니다. 혹시 정지연 씨 찾으시는 건가요? 제가 마닐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저희 병원에 그 이름의 환자가 있습니다. 순자는 모니터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글을 달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딸입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곧 답글이 왔습니다. 혼수 상태입니다. 10년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매달 병원비를 보내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 입금이 끊겼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민호가 10년 동안 지연의 병원비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민호가 죽으면서 끊긴 거였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순자는 간호사에게 자신이 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손주를 불렀습니다. 애야, 할머니랑 엄마 만나러 갈 거야. 정말요? 엄마를 만날 수 있어요? 손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엄마는 멀리 있었어. 이제 할머니가 데려갈 거야. 순자는 그날 밤 평생 모아둔 돈을 꺼냈습니다. 낡은 통장, 구겨진 지폐들, 반지하방 벽장 깊숙이 숨겨뒀던 돈이었습니다. 세어보니 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비행기 표를 사고 병원비를 내기엔 충분했습니다. 순자는 다음날 여행사로 갔습니다. 필리핀행 비행기 표 2장을 샀습니다. 순자와 손주의 표였습니다. 출발일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간다. 조금만 기다려라. 순자는 딸의 영정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나러 갑니다. 비록 깨어나지 못한 상태지만 살아 있습니다. 순자는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자. 엄마한테로. 비행기가 마닐라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순자는 생전 처음 타본 비행기였습니다. 4시간 내내 긴장한 채 손주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손주는 창밖을 내다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엄마 있는 곳이에요? 그래, 이제 곧 엄마를 만날 수 있어.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딸을 만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간호사가 알려준 병원 이름을 적은 종이를 운전사에게 보여줬습니다. 마닐라 국제의료원요. 운전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출발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높은 건물들, 야자수, 뜨거운 햇살. 순자는 모든 게 낯설었지만 마음은 한 곳만 향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하얀 벽, 유리창, 정문 위에 붉은 십자가 표시. 순자는 손주와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었고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가서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뭔가 물었지만 순자는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딸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지연, 제 딸입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한국인 간호사가 나타났습니다. 게시판에 댓글을 달았던 바로 그 간호사였습니다. 어머님이시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간호사는 순자와 손주를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긴 복도 끝 병실 앞에 섰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환자분은 10년째 혼수 상태입니다. 의식은 없지만 생명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순자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주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간호사가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오고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 한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호흡기를 쓴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야위었지만 틀림없이 딸이었습니다. 순자는 비틀거리며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우리 지연이. 순자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가느다란 손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엄마 왔어. 엄마가 여기 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비록 깨어나지 못한 상태였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손주도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작은 손으로 지연의 팔을 만졌습니다. 엄마, 나예요. 나 기억해요? 손주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호흡기만이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순자는 지연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움푹 들어간 볼. 1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미안해. 엄마가 진작 찾아왔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하다. 순자는 지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옆에서 간호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말을 걸어주세요. 혼수 상태 환자에게는 가족의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들려줬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얼마나 슬펐는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순자는 지연의 손을 놓지 않고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손주도 옆에서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착각인가 싶었지만 다시 한번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지연아, 들려? 순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지연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눈이 떠졌습니다. 순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지연의 눈동자가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지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순자는 지연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엄마야. 엄마 왔어. 순자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딸이 깨어났습니다. 간호사가 황급히 의사를 불렀고 의료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손주를 봤습니다. 지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 아들. 지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손주는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자가 10년 만에 손을 맞잡았습니다. 순자는 둘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수척하고 지친 얼굴,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민호였습니다. 순자는 얼어붙었습니다. 죽었다고 생각했던 민호가 살아서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연아, 깨어났구나. 민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연은 민호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침대로 다가와 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있어? 죄송합니다, 어머니. 일부러 죽은 척했습니다. 지연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죽은 것처럼 꾸며 지연을 해외로 이송시킨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지연을 지켜온 거였습니다. 순자는 민호를 껴안았습니다. 오해와 미움은 이제 사라졌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10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지연은 천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말도 제대로 못했고 걷지도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누워만 있었으니 당연했죠. 하지만 재활치료를 받으며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순자는 한국으로 먼저 돌아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호와 지연, 손주가 돌아올 집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순자는 평생 살던 반지하 방을 정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 딸의 영정사진, 그리고 추억들. 시장 반찬 가게도 그만뒀습니다. 김 사장이 아쉬워했지만 순자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순자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새로 시작하는 일 잘 되길 바랄게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순자는 시장 한쪽 구석, 작은 가게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저축한 돈으로, 월세는 앞으로 벌어서 낼 생각이었습니다. 가게는 좁았지만 깨끗했습니다. 테이블 4개가 들어갈 만한 크기였죠. 순자는 가게를 정리하고 주방을 손봤습니다. 낡은 냄비와 그릇을 새 것으로 바꿨고 가스레인지도 새로 들였습니다. 메뉴는 단순했습니다. 국밥, 순댓국, 된장찌개. 순자가 평생 해온 음식들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간판이었습니다. 순자는 간판 가게에 가서 주문했습니다. 지연이네 국밥이요. 크게 써주세요. 간판이 달린 날 순자는 가게 앞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로 쓰인 간판. 딸의 이름이 선명했습니다. 순자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내 이름으로 가게를 차렸어. 곧 돌아오면 같이 일하자. 2달 후 지연과 민호, 손주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간 순자는 휠체어를 탄 지연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지연은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혼자 걷기는 힘들었습니다. 엄마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우리 집으로 가자. 순자가 준비한 집은 시장 근처 작은 투룸 빌라였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가족이 함께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고 첫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순자가 끓인 된장찌개와 밥이었습니다. 할머니 된장찌개는 역시 맛있어요. 손주가 밥을 한 그릇 뚝딱 비웠습니다. 순자는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지연도 천천히 밥을 먹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지연을 돌보며 밥을 떠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 우리 가족인데. 순자는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10년 동안의 오해는 이제 완전히 풀렸습니다. 민호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재에서 간신히 탈출했고 화상을 입어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았고 가족을 지켰습니다. 민호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경찰에 제보했습니다. 10년 전 비리 사건의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 장부 문서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했고 관련자들이 하나둘 체포됐습니다. 회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대표이사는 구속됐고 임원들도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지연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10년을 버텨낸 피해자로요. 지연아, 내가 용기 낸 덕분이야. 잘했어. 순자는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1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가게는 조금씩 손님이 늘었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 몇 명뿐이었지만 입소문이 퍼지며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순자의 국밥은 진했고 깊은 맛이 났습니다. 평생 끓여온 국이었으니까요. 손주도 가게 일을 도왔습니다. 학교에 다녀온 후면 가게로 와서 물컵을 나르고 손님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엄마가 끓인 국이에요. 손주의 밝은 목소리에 손님들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이 집 아들 참 착하네. 맞아요. 우리 자랑이에요. 지연도 조금씩 가게 일에 참여했습니다. 아직 많이 움직이진 못했지만 앉아서 반찬을 다듬거나 계산을 도왔습니다. 순자는 딸과 함께 일하는 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가족이 함께 앉았습니다. 민호는 취직을 준비 중이었고 손주는 학교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그땐 정말 힘들었지? 네, 엄마.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미안해. 진작 찾아줬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지연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순자는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땐 미워했지만 지금은 고맙다. 살아줘서. 순자는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서. 밤이 깊어갔습니다. 작은 집안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손주는 민호와 장난을 치고 있었고 지연은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지만 순자에겐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엔 가로등이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순자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내일은 뭐 끓일까? 엄마, 갈비탕은 어때요? 좋지. 갈비탕 끓이자. 순자는 딸과 내일 메뉴를 의논했습니다. 평범한 대화였지만 순자에겐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10년의 오해와 눈물 끝에 순자는 비로소 가족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딸, 헤어졌던 손주, 미워했던 사위, 모두 다시 돌아왔습니다. 순자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일상이었습니다.